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온도 센서예요. 에어컨의 상태나 현재 운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어하기 위해서 각 요소에 센서들이 있어요. 그 센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물론 뭐 커넥터를 빼고 저항값을 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커넥터를 빼는 순간에 에어컨은 멈추고 그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냐? 한번 일단 사이클을 한번 그 순환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펌프에서 냉매를 압축하게 되죠. 압축하게 되면 고온 고압에 기체 가스가 토출이 됩니다. 그 컴프 토출되는 토출 온도를 재기 위해서 토출구에 배관 센서가 있습니다. 토출 배관 센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 디스차지 센서라고도 해요. 이것은 대부분이 200kΩ짜리를 써요. 대부분이 그래요. 회사마다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 200kΩ짜리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200kΩ이라 하면은 뭐가 200kΩ이냐? 그 센서의 기준 그 저항값을 표시할 때는 보통 다 25도에서 200kΩ이라는 얘기예요. 25도 온도에 따라서 센서 그 저항값이 바뀌기 때문에 25도 기준으로 200kg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차지 그 컴프 토출 온도 센서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응축기로 가죠. 응축기에 보면 보통 중간에 응축기 미들 온도 센서를 감지하기 미들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응축기 온도를 감지하는 이 센서는 회사마다 달라요. 자, L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kΩ짜리를 써요. 5kΩ. 삼성은 뭐 10kΩ짜리 쓰고 뭐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자, 5kΩ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25도 온도에서 5kΩ이라는 얘기예요. 25도에서 5k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출구에도 또 센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모델이라든지 제품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5kΩ을 씁니다. LG 기준으로. 삼성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실외기 기온을 감지하는 또 온도 센서가 있어요. 까만색 콩나물 뭐 하여튼 까만색 그 실외 온도 센서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10kΩ짜리를 씁니다. 25도에서 10kΩ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응축기를 통과해서 EV를 통과하고 다시 에바로 가죠. 에바 입구와 출구에 온도 센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모델, 벽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두 개를 안 쓰고 중간에 미들 센서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똑같이 5kΩ짜리를 씁니다. 5kΩ짜리를 씁니다. 저기 LG 기준이에요. 삼성은 10kg예요. 자, 5kΩ짜리 쓰고 또 여기 표시 안 한 게 있죠. 실내 온도를 감지하는 실내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것은 10kΩ짜리를 씁니다. 10kΩ짜리 써요. 자, 그래서 에바를 통과해서 다시 이제 컴프로 흡입되죠. 그다음에 이제 컴프 입구에 보면 또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저가형 모델들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석션 센서라고 그래요. 흡입 센서. 이것도 5kg, LG 기준으로 5kg입니다. 자, 센서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네. 하나하나 빼서 저항값으로 재보면 알겠죠? 네. 저는 그렇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물론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크하는데, 1차적으로는 동작 중에 전압을 체크해요. 전압을 어떤 원리로 전압이 동작을 하느냐? 자, 요게 그 센서가 동작하는 회로를 제가 그렸습니다. 자, LG 기준입니다. 삼성이나 다른 캐리어라든지 이런 회사는 달라요. 자, 센서의 저항을 어떻게 그 회로에서 감지를 하느냐. 자, 요 첫 번째 한번 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기준 전압 5V가 걸리고요. 기준 저항이 있어요. 센서 옆에 보면 SMD 타입으로 아주 작은 저항이 있는데 보통 그래요. 어, 이제 실온 센서일 경우에 실온 센서 회로에서는 보통 기준 저항이 12kΩ짜리를 기준 저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5V가 12kW와 실온 센서가 10k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kW하고 직렬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는 전압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분압이 돼서 이 부분에 전압이 걸려요. 요 전압을 감지를 해서 그 현재 몇 도인지를 마이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10kg라고 봅시다. 10kg가 어떤 때 10kg라겠죠? 네. 25도의 온도에서 10kg예요. 자, 25도 10kg일 때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걸리기 때문에 어, 5V, 2.5V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10kg고 12kg니까 5V가 요 비율로 나눠져서 걸리죠. 자, 그래서 2.27V 이 정도, 2.3V 이 정도가 걸려요. 근데 요게 이제 마이콤 IC로 들어가겠죠. 마이콤 IC에서 2.27V가 걸린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지금 25도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 서미스터는 온도 센서는 NTC라고도 해요. NTC. NTC는 뭐냐면은 네가티브 서미스터 온도 서머 스타트, 뭐 하여튼 그런 그 비슷한 건데 정확히 원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온도 특성을 가져요. 부온도 특성. 무슨 뜻이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요. 부온도 특성. 그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은 반대로 내려간다. 반도체죠. 자, 그 NTC의 반대는 PTC가 있어요. PTC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같이 상승하는 거, PTC 포지티브 서미스터 이렇게 보면 되고, NTC 네가티브 그 서미스터라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5도에서 10kg예요. 그러면 만약에 30도에서는 10kg보다 작겠죠. 10kg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전압은 여기가 작아지면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압값도 같이 작아져요. 여기는 양단에 서미터 양단에 저항이 커지면은 죽어요. 10kg보다 더 저항값이 커지겠죠? 뭐 20k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압은 더 상승하겠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콤에서 판단해서 지금 몇 돈지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대충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회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배관 센서 5kg짜리 적용을 했는데 그 LG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이나 다른 회사는 틀려요.
공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기준 저항이 6.2kg예요. 6.2kg. 그래서 센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23V, 실온 센서나 그 배관 센서나 비슷하죠? 기준 저항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요 양단의 전압을 재면은 음, 대충 저항이 온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긴 해요.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현장에서 이 전압값을 딱 재면은 동작 도중에 전압값을 재면은 대충 몇 도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거 대충은 알아요. 또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 이제 배관 센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응축기에도 두 개가 있었고, 에바에도 이제 입구 출구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의 전압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응축기 중간 배관 센서 온도하고 출구 배관 센서하고 이렇게 온도값을 재보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출구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응축기로 보면 출구 배관이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전압이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값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저하게 뭔가 차이 난다. 그러면 배관 센서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컴프에서 냉매를 압축해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나오면 아주 높은 온도에 그 가스가 나오죠. 압축된 가스가 나오죠. 그게 디스차지 디스차지 센서 또는 컴프 토출 온도 센서라고 보통 불러요. 그 컴프 토출 온도는 용량이 커요. 저항값이 보통 25도에서 200kg짜리를 써요. 자, 기준 저항은 18kg예요. 18kg. 전압이 5V가 18kg고 25도에서 200kg고 분압이 돼서 이제 걸리게 되고 그때는 보통 4.58V, 4.6V 전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그 저항이 아니죠? 높은 그 저항값의 토출 온도 센서를 쓰느냐? 컴프 토출 온도는 이런 배관 온도 센서하고 다르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요. 100도씨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응축기는 100도씨까지 안 가죠? 뭐 5, 60도. 실내 온도는 아무리 더워야 뭐 40도 되겠어요?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 실내 온도는 40도? 뭐 내외? 영하 15도, 20도 내외? 그 정도면 감지가 돼요. 근데 컴포 토출 온도는 대기 상태에서는 컴프가 안 돌아갈 때는 그 실외 온도랑 똑같기 때문에 뭐 영하 20도도 될 수가 있지만은 컴프가 돌아갈 때는 컴프 토출 온도 그 상태에 따라서 컴프의 뭐 냉매 상태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100도 이상, 110도, 105도, 11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10도까지 가면 이 저항값이 많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200kg짜리를 씁니다. 똑같이 이제 분압이 돼서 그 4.58V 대기 상태 25도 기준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각 그 옆에는 이제 세라믹 콘덴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노이즈 제거 뭐 이런 용도겠죠. 100나노짜리 그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콘덴서도 뭐 쇼트가 되거나 이렇게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 저항도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냉댐이나 뭐 용량 감퇴나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흔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요 회로를 응용해서 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실제로 제품에서 체크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